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에 배틀 스타일 변경으로 각 클래스마다 유저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요. 기존 스타일에서 새로운 스타일로의 강력한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배틀 모드의 밸런스와 기존 모드에서 사용하던 클래스 전용 스킬들도 스킬 옵션을 수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부 클래스 유저들의 불만이 생긴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드맨의 기존 스킬 변경 내용들 및 듀얼 소드 리뷰와 현재 제2의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드맨의 듀얼 소드 모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저의 불평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불편하시다면 과감히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소드맨의 경우 기본 공격은 나름 괜찮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접형 캐릭이어서 범위가 좁고 많은 몬스터를 한꺼번에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인지 섀도우 커터 스킬을 몬스터 뒤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여 몬스터가 앞쪽으로 몰리게끔 유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몬스터가 앞쪽에 몰리는 것은 좋습니다. 단 한 무리의 몬스터를 사냥할 때에 한해서죠. 여전히 두 무리의 몬스터를 사냥할 때는 스킬 이동 제한을 ON으로 설정하고 사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스킬 이동 제한을 ON으로 해도 적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몬스터 뒤로 이동하며 사냥의 지장을 초래했었는데요. 해당 문제는 현재는 수정 패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애초에 잘 확인하고 패치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 기존 모노소드의 스피닝 어설트는 이렇게 맨 땅에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 또는 조이스틱으로 지정해준 방향으로 스킬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섀도우 커터 스킬은 이렇게 맨 땅에 스킬을 사용할 시 이렇게 제자리에서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킬의 시전 범위 내에 타겟이 있어야만 이렇게 타겟에게 이동합니다. 범위 공격형 넉백 스킬이지만 스킬을 예측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변에 범위 내에 대상이 있어야만 그 대상에게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런 스킬은 오토 전투만을 지향합니다. 직접 스킬을 사용하며 컨트롤로 PVP를 진행하던 그것만이 장점이었던 클래스인 소드맨을 오토 PVP 캐릭터로 만들어버렸네요. 반면에 또 장점이 있긴 합니다. 소드맨의 기존 모드에서 컨트롤하기가 불편하고 그에 따라 PVP 컨텐츠가 많이 힘들었던 유저들에게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시점 전환을 하지 않고도 그 전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이스틱으로 이동 및 상황 대처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PVP에 좋던 이런 패시브 스킬들은 듀얼 소드 모드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직업도 마찬가지겠지요. 다음은 버스트 스킬입니다. 캐릭터 특성상 좁은 범위의 스킬들을 커버하던 기존의 모노소드의 반원형 넓은 버스트 스킬은 그저 몬스터의 스킬을 베껴온 것만 같은, 몬스터의 수화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들게 할 정도로 범위도 이펙트도 그저 그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듀얼 소드라기에 두 검을 휘두르며 회오리치는 캐릭터 중심의 원형 버스트 스킬을 기대한 제가 잘못이겠지요. 다른 클래스들의 버스트 스킬은 일자형 범위가 이렇게 원형 범위로 변화되고 데미지를 여러 번 나누어 적용하던 버스터 스킬이 이렇게 한 번에 데미지가 적용되도록 변화되어 좋아졌으나 소드맨과 디스트로이어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범위보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패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듀얼 소드 모드에서는 스페셜 스킬이 불, 그리고 물, 땅 속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드맨의 경우 어둠 속성은 모르겠고 빛 속성에서만은 얼리시드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사냥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혹시 이걸 걱정한 것이었을까요? 획득하기도 어려운 얼리시드 블레이드 스킬을 개선이라 쓰고 칼질을 해버렸습니다. 소량의 공속 증가로 눈길을 사로잡고 많은 피해량을 빼앗아갔습니다. 게임 오픈 후 디스트로이어의 스킬 중 프렌지 차지가 무기의 속성을 부여하는 스킬이었고 따라서 모든 속성덱에 사용할 수 없는 스킬이었습니다. 이 스킬은 패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며 실제로 무기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고 착용하는 무기대로 속성이 적용되는 스킬로 패치를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얼리시드 블레이드의 빛 속성도 이 디스트로이어의 스킬처럼 속성 부여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의도했던 방향이 빛 속성이었는지 검기는 빛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되 어둠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에게 피해량 증가 옵션을 추가해줬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스킬을 하필 이 시점에서 피해량을 감소한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피해량을 감소한 대신에 공격 속도 조금과 쓸데도 거의 없는 파티원의 속성 피해 감소를 넣어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스킬들의 공격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고 방어적인 부분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패치를 하였는데요. 현재 제2의 나라의 많은 유저들은 방어보다는 공격에 치중하여 캐릭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저 또한 공격에 집중하여 캐릭터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러니 공격력의 하락 수치와 방어력의 상승 수치가 같은 5%여도 결과는 마이너스란 말인 거죠. 이렇게 소드맨 이외의 다른 클래스에서도 몇몇 스킬의 패치로 인해 기분이 상한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몬스터의 속성별로 빠르게 기존 배틀 스타일과 신규 배틀 스타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어디 있는지 헤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필드보스에서는 몇 초, 아니 1초 차이로 데미지의 순위가 뒤바뀌고 심지어 보스를 처치도 못하는 순간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한 대로 오른쪽 아래의 스킬 덱 설정에서 저장해 놓은 속성별 배틀 스타일을 바로 선택하여 빠르게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냥 중에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패치해야겠죠. 또한 이 배틀 스타일 사이드 스토리를 더불어 다시 재등장한 두 개의 에피소드도 유저들이 플레이하기 편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퀘스트들을 직관적으로 클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진행해야 하는 사이드 퀘스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퀘스트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으며 직접 이렇게 몇 번의 클릭을 하고 나서야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퀘스트가 고대 마인에서만 3개, 그리고 해적섬에서 5개, 그리고 수호기사의 위기에서 5개입니다. 왼쪽에 퀘스트 탭을 만들어 놓고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해당 기능이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왼쪽에 퀘스트 창 아래에 아주 자그맣게 두루마리 모양을 클릭하시면 퀘스트 모아보기 탭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진행 중인 퀘스트만 보입니다. 이 퀘스트 창에 수락하지 않은 퀘스트들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이렇게 직접 몇 번의 클릭을 해서 이 퀘스트에 진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퀘스트 버튼이 이렇게 모든 퀘스트를 몰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버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버튼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다음은 사냥터 관련 문제입니다. 신규 지역인 아트라시아와 메루도라에서의 사냥터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지역의 몬스터들은 기존의 필드의 몬스터들과 레벨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보다 과하게 많이 상승한 체력과 방어력 등으로 신규 필드에서는 몬스터의 사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지역으로의 사냥터 진입이 기피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2의 나라는 몬스터와의 일정 수준의 레벨 차이가 나면 재화 및 경험치 획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했다면 신규 지역으로의 진입이 강제화되는 상황이죠. 또한 기존의 몬스터 배치 대비 신규 필드 지역의 몬스터 배치는 몬스터의 무리마다의 거리가 상당히 넓으며 그에 따라 캐릭터의 이동 거리가 증가되고 게다가 몬스터의 체력과 방어력 상승이 더해져서 사냥 효율이 꽤나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여타 필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재화 및 아이템이 드랍되며 카오스 필드에서 드랍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 이 액마기 인형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필드에서 이 액마기 인형을 획득한 유저가 있긴 할까요? 그리고 필드에서의 골드 수급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전투력 상승을 위한 재화가 이 골드인데 골드는 거의 항상 부족하며 골드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드 관련 아이템들을 드랍하는 곳에서의 필드 사냥이 요구됩니다. 재화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둔 것은 좋습니다. 유저가 직접 필요한 재화들을 수급할 수 있는 사냥터를 고르고 그에 맞게 성장시켜가며 캐릭터 성장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된 채널 수와 제한된 몬스터의 배치 수, 그리고 몬스터의 사냥 난이도로 인한 골드 수급량은 신규 지역이 나온 이후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골드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부 유저들만의 고정된 사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피로도입니다. 새로운 숙제들이 생기면 기존의 숙제들에서 오는 피로도를 줄여줄 만도 한데 유저들은 계속 그 피로도를 떠안기만 합니다. 엊그제 1주년이 되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임이고 오랫동안 정든 게임인데 아직도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천천히 한 주씩 업데이트하면 좋았을 이 에피소드들과
낚시도 한 번에 다 쏟아부어서 해야 할 것은 많아졌는데 다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유저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하죠. 물론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저 및 기존의 유저 중에 에피소드를 모두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했던 유저들을 위해 다시 준비했고, 그로 인해 다들 고생도 많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저들은 또다시 진행해야 되는 퀘스트들과 이미 봤던 스토리 장면들을 빠르게 넘기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다시금 정규 컨텐츠로 등장한 낚시는 업데이트 예고편에서 자동 낚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직접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며 고통 속에 물고기를 낚아왔던 기존의 에피소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낚시 등급이 15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자동 낚시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유저들은 많은 시간을 또다시 할애해가며 직접 낚시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15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에피소드보다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고기의 수량이 많이 증가하여서 에피소드 때의 낚시보다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손이 많이 가는 낚시 시스템과 퀘스트들이 생기면 기존의 숙제들은 알아서 원클릭으로 진행되게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물품들은 버튼 클릭 하나로 모두 알아서 받아지게 해주고, 성장 던전 3개도 모두 최고 클리어 등급으로 한 번에 진입하지 않고 받아지게 하며, 이마젠 탐험도 채집 품목 및 등급을 지정 후 덱 세팅을 저장해두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죠. 사실 이런 일련의 모든 숙제형 콘텐츠들을 원클릭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게임을 즐기고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도 한정된 여가 시간 내에서 새로 생긴 콘텐츠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MMORPG의 특성에 맞게 유저들이 모여서 함께해야 되는 보스 던전 및 콘텐츠들은 다 같이 진행하며 즐기고, 대신에 혼자 해야 하는 방식의 콘텐츠에서는 시간 낭비가 최소한이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제1의 나라와 제2의 나라가 뒤바뀌는 가상현실 역전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픈한 지 1년 만에 우리나라 핸드폰과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로 인해 많은 유저들을 떠나보낸 필드보스를 위한 그래픽 시스템으로 파티원만 보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직 실험 기능이라 그런지 갑자기 모든 유저들이 보이기도 하고 내 캐릭터가 사라지기도 하며 파티원도 가끔 사라집니다. 또한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로 엄청난 렉에 시달리며 많은 유저가 모이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렉 덕분에 스킬의 딜레이가 생기고 패턴을 피했는데도 캐릭터가 사망하기도 하며 보스에게 딜로스가 소반되어 보스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저만 느끼는 건가요? 뭐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도이니까요. 서버의 렉만 어떻게 해결해준다면 말이죠. 어떤 유저는 심지어 패키지를 많이 살 테니 렉 좀 해결해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파티원만 보기 기능으로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했던 모바일에서의 보스 몬스터 사냥이 가능은 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발전해가면 되는 거겠죠. 조금만 빠르게 대처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불편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렇게라도 영상에 넣어야 좀 알고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불만이 좀 많았네요. 이외에도 불편한 사항들이나 버그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화가 나신다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